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웨더 예제는 이 관찰자 패턴 방법 중에 이제 푸시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패턴의 그 업데이트 메소드, 즉 관찰 대상이 관찰자에 대해서 호출하는 메소드인 업데이트는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푸시하는 방법이 있고 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푸시는 서브젝트가 통보할 때 오브저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업데이트 하면서 온도 정보, 습도 정보, 기압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풀은 통보를 하되 오브저버에게 변경 사실만 있다는 것만 통보하고 정보는 오브저버가 별도로 그 받아내게끔 요청하게끔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은 객체, 관찰 대상 자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업데이트로.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브저버 측면에서 보면은 푸시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줬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오브저버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돼요. 즉, 이 푸시 방법을 쓰면은 오브저버는 서브젝트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서브젝트 객체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를 받아서 내가 내 필요한 그 정보들을 겟터들을 이용해서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더 강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푸시 방법은 느슨한 연결인데 비해서 풀은 강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시의 단점, 반면에 또 풀의 장점은 뭐냐면은 오브저버에 따라서 필요라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온도 정보만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형태의 푸시 방법을 쓰면은 나는 항상 온도 정보, 습도 정보, 기압 정보도 받게 돼요. 그 중에 습도와 기압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부분을 추상화하는 측면에서도 풀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정보를 이 오브저버들이 요구할지 모르니까 서브젝트를 전달해 놓으면은 그 업데이트 메소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업데이트 메소드의 서명을 수정하지 않고도 구현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get만 하면 되니까 getter들만 호출하면 되니까 나는 처음에는 그게 필요 없었는데 새롭게 기압이 필요하면은 그 getter를 이용해서 기압을 얻어가지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둘 간의 인터페이스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브저버가 자유롭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풀과 푸시 측면에서 또 차이점은 다중스레드 환경에서는 풀 방식을 사용하면은 통보와 질의 사이에 어떤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푸시에서는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변화된 데이터는 계속 받는 거죠. 근데 풀을 하게 되면은 바뀌었어 라고 줬는데 실제 얻어낼 때는 그 사이에 요게 바뀌어서 풀을 보냈는데 내가 데이터를 뽑을 때는 두 번째 데이터에서 바뀐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서브젝트 측면에서는 풀 방법이 편리해요. 자기 자신만 보내고 이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오브저브 측면에서는 푸시가 편리할 수 있죠. get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하게 연결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서브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없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 말고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서브젝트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은 이 업데이트 메소드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 방법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그 객체가 오는 거죠. 객체가 옵니다. 웨더 데이터가 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getter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강한 연결이 되죠.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를 내가 인자로 받지는 않고요. 변화에 덜 민감하죠. 왜냐하면 내가 get temperature만 하는데 나중에 get pressure도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이 업데이트 메소드의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수정 측면에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오브저버가 서브젝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에 아무것도 안 보내도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바뀌었구나. 그럼 웨더 데이터에서 얻어와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푸시와 풀의 구현은 관찰자가 observer가 여러 개의 그 서브젝트를 구독해야 되면은 이 구현하는 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한 관찰자가 여러 개의 관찰 대상을 구독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복잡한 경우는 한 종류를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A 종류도 여러 개, B 종류도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각각 종류에 대해서 한두 개씩 또는 여러 개를 이 한 관찰자가 구독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를 관찰자 패턴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가장 복잡한 시나리오는 요 경우죠. 그래서 요걸 예를 들어서 잡지라는 타입이 있고 신문사라는 타입이 있는데 그 오브저버가 여러 잡지도 구독하고 여러 신문도 구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관찰자는 어떤 서브젝트가 통보했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찰자 패턴을 구현할 때 다중 서브젝트가 가능하면은 어떤 서브젝트가 통보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은 실제 풀이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푸시와 풀에 대해서 다중 서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푸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한 시나리오부터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옵저버가 푸시 방법으로 관찰자 패턴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이 옵저버는 한 종류에 대해서만 여러 개를 구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여러 개 구독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신문사들은 전달하는 정보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종류니까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만 사용하면은 문제가 있겠죠. 이 데이터, 이 뉴스를 A 신문사가 준 건지 B 신문사가 준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ID 같은 뭔가 이런 여러 종류의 그 동일 타입의 여러 종류의 신문사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ID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종류를 여러 개 구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도 또 구독할 수 있다고 합시다. 신문 플러스 잡지. 그러면 신문도 여러 개, 잡지도 여러 개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만 가지고 그거를 신문과 잡지도 구분해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신문과 잡지가 그 동일한 데이터를 주는 형태가 되면 이 방법도 가능할 수 있는데, 만약 신문이 A 종류가 주는 정보랑 B 종류가 주는 정보가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A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업데이트 메소드를 쓰고 B 종류에 대해서는 요 방법을 쓰면 돼요. 즉, 요 두 개를 다중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할 때에는 다중 정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 다중 정의가 안 된다. 신문과 잡지가 동일한 데이터를 주는데 이 아이디만 갖고 구분하기 어렵고 또 그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신문사가 그 통보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의 이름과 잡지사가 통보할 때 사용하는 이름을 달리 해주면 돼요. 달리 해주고 또 여러 신문, 여러 잡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도 같이 주는 방법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풀은 그 관찰 대상, 서브젝트를 자체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굳이 아이디를 이용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서브젝트에 뭐 getName 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업데이트 받은 다음에 getName을 참조해서 이게 뭐 한겨레인지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경향신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를 받는다 경우에는 subject 1과 subject 2가 타입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subject A와 subject B가 타입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중정의해서 서로 다른 종류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업데이트를 하나로 여러 개로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겠다 하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구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푸시 방법은 A 타입과 B 타입이
P 타입의 서브젝트가 있다 그러면 있고 그것에 그 A와 B가 전달하는 데이터가 다르면은 다중정의에서 똑같은 의미로 다중정의에서 A 타입이 보낸 건지 B 타입이 보낸 건지 구분할 수 있고 이때 여러 종류의 A 중에 어떤 A가 보냈는지를 구분하려면 이 인자들 중에 이제 ID 같은 걸 사용해서 구분해야 되겠고 만약에 두 A와 B가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보낸다 그러면은 다중정의에서는 처리가 안 될 것이니까 이름을 달려야 됩니다. update newspaper, update magazine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고 또 이 안에서 여러 종류의 신문사들 중에 구분해야 되면 ID 같은 걸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풀은 서브젝트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다중정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A들 중에 어떤 A인지는 이 서브젝트가 갖고 있는 뭐 get ID, get name 같은 메소드로 충분히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정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받은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내가 갖고 있는 목록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서브젝트 중에 어떤 서브젝트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보통 그 GUI에서 get source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버튼이 누른 건지 저 버튼이 누른 건지 메뉴가 누른 건지를 이 get source를 이용해서 구분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구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현하면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함수의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내용들이 복잡하다고 서로 전혀 다른 내용들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중 서브젝트를 관찰해야 되면은 어떤 방법이 내 응용에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서 판단해서 이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구현을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GUI에서 사건 처리하는 그걸 구현하는 파트는 관찰자 패턴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그 관찰자 패턴이 구현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형태, 우리가 프로그래밍하고 그 동작하는 방식은 관찰자 패턴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UI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사건 소스가 있고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처리자를 사건 소스에 등록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 처리자는 사건이 발생되면 자동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스와 사건을 관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관찰 패턴에서는 사건 처리자를 관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보통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 처리자만 연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버튼을 눌렀을 때 자바 FX에서는 set on ac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건 처리자를 등록하기도 하는데 add event handl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사건 처리자를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개의 사건 처리자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도 잠깐 이따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리자는 하나의 사건만 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사건에 등록되어 있을 때 그 사건 처리자 메소드는 사건 객체를 인자로 받게 되는데, 이때 getSour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사건 소스가 지금 나를 불렀는지,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 형태는 우리가 푸시풀 중에 풀에 해당된다. getSource 자체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Source를 이용해서 이 handle이라는 메소드를 부른 사건 소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중 사건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 또 어떤 사건 소스에서 발생된 사건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패턴이 MVC 패턴인데, 이 MVC 패턴에서 모델과 뷰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오브저버 패턴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서브젝트가 되고 뷰가 오브저버가 되고, 또 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의 상태가 바뀌면은 뷰한테 자동 통보해주고, 뷰는 그거에 따라서 화면을 바꾸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MVC 패턴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코드를 잠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GUI 관련된 코드를. 자, 이 코드가 이제 여기 간단한 JavaFX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지금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지우기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버튼이고, 실제 관찰자 패턴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처리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다중사건 처리자라는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노멀 버튼이 있고 멀티 액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멀 버튼의 경우에는 이렇게 set on ac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new A 사건 처리자 객체를 하나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set on action이 이제 등록하는 add observer 같은 건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 처리자만, set on action에서는 하나의 사건 처리자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et on action을 또 불러서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등록됐던 new A는 사라져요. 그런데 set on action을 이용하지 않고 add event handler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ew B, new C 그리고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도 3개의 사건 처리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 사건자를 누르면은 이 A 객체의 내용만 실행이 되는데, 다중 사건 처리자를 누르게 되면은 3개의 액션이 처리자가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A는 애플을 출력하고 있고, B는 바나나, C는 체리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코드를 해놓으면 다중사건 처리자를 누르면은 B, C, 키위까지 요 3개가 다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관찰자를 등록할 수 있는 형태대로 우리가 GUI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사건 처리자의 등록과 그 사건의 발생의 처리는 관찰자 패턴의 형태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부 코드가 관찰자 패턴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좀 별개로 생각하고, 실제 동작하는 형태는 관찰자 패턴하고 동일하다. 여러 개의 관찰자를 등록할 수 있고, 또 그 사건 처리 메소드에서 여러 개의 사건을, 다중 서브젝트를 처리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요런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라이브러리에서는 패턴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것은 코드 골격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찰자 패턴은 조금 다릅니다. 서브젝트는 어떤 서브젝트를 만들든지 간에 그 register, remove, notify, observer 세 개의 메소드는 제공을 해야 되겠고, 이 세 개의 메소드는 내부 구현이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그 관찰자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하냐, 리스트에 유지하냐, 뭐 큐에 유지하냐, 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register, 뭐 remove, notify, observer의 실제 코드는 바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초창기에는 이 observ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observer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가지고 쉽게 observer 패턴을 내가 만들려는 응용에 구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바 9부터는 이 기능을 디프리케이트 시켰습니다. 즉 사용할 수 없도록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거한 구체적인 이유는 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자바 9부터는 이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는 요소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찰자 패턴을 내가 내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만들고 싶으면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해주게 하는 자바 빈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기능이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긴 하지만, 요 만들어진 형태를 하나를 좀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학습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명드렸을 때에 보통 그 서브젝트와 오브저버를 둘 다 인터페이스로 제공하죠. 그런데 이 오브저버블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저버블이라고 하는 건 이름 자체는 인터페이스 같은 이름인데, comparable, serializable, 뭐 clonable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은 인터페이스 이름 같은데 실제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클래스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바는 뭐가 안 돼요?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다중 상속이 안 되니까 내가 이 클래스를 서브젝트로 만들고 싶은데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observable을 상속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 이제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지점은 우리가 hasA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얘가 클래스로 만든 것은 당연히 이 코드들은 얘를 클래스로 안 만들어 놓으면은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것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는 코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안 만들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인 거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라이브러리의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dd, delete, notify observer, notify observers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notify observer를 두 개 만들어 놓은 이유는 푸시를 사용하고 싶으면 푸시를 쓰고 풀 방식을 쓰고 싶으면 풀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푸시 쓰고 싶으면 푸시로도 활용할 수 있고 풀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내가 얘를 상속받으면은 add와 delete와 notify 하는 부분들을 내 클래스에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두 개를 만들어 놨지만 observer는 update 메소드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브젝트가 오고 데이터가 옵니다. 서브젝트가 온다는 거는 풀이죠. 그래서 그 푸시 방법을 쓰면은 여기에는 널이 옵니다. 데이터가 안 와요. 여기만 갖고 처리하는 거고, 거꾸로 푸시면은 여기에 오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안 오는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풀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메소드를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하나의 업데이트 메소드로 푸시와 풀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자체가 조금 뭔가 라이브러리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색해지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로 만들면서 푸시로만 쓸 수 있게 만들기에는 또 조금 그러니까 원하면은 푸시로도 쓸 수 있고 풀로도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로 하고 싶으면 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범용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를 푸시할 때 전달하고 싶은지 라이브를 만들 때는 결정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여기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냐면은 전달하고 싶은 그 데이터를 클래스로,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전달하고, 그 업데이트에서는 요 값을 내 클래스 타입으로 타입 변환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뭐 결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들고자 할 때 어떤 형태든지 어떤 데이터든지 다 전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쓴 것이고요. 풀 방법을 쓰면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방법을 쓰면 돼요. 요 방법을 호출하면은 이제 모든 업데이트 메소드 부를 때 여기에 이제 this를 전달하게 되겠고 여기는 null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푸시와 풀을 둘 다 제공하기 위해서 notify observers는 다중정의 되어 있고 업데이트는 하나의 메소드로 푸시 풀을 다 처리하게끔
해놓고 있는데 얘를 부르기 전에 set change라는 거를 또 부르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 set change들은 notify observer가 불리더라도 그 전달이 안 되게끔 그 객체들한테 업데이트 메소드가 전달하지 않게끔 횟수와 순간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et change들을 부르지 않고 notify observer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 통보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통보가 실제 일어나게 하려 그러면 set change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까지 설명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이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푸시할지 풀할지, 그 다음에 단일 서브젝트만 관찰할지, 구독할지, 여러 개의 그 서브젝트를 구독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이제 매번 데이터가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통보할 건지, 아니면은 통보하는 주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할 건지, 이제 이 조절과 관련된 통보 주기와 통보되는 그 횟수에 대한 조절, 순간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자 패턴을 만들 때 우리가 추가할 수 있고, 이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는, 예전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set change 메소드를 통해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GUI에서 사건 처리하는 그걸 구현하는 파트는 관찰자 패턴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그 관찰자 패턴이 구현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형태, 우리가 프로그래밍하고 그 동작하는 방식은 관찰자 패턴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UI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사건 소스가 있고,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처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처리자를 사건 소스에 등록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 처리자는 사건이 발생되면 자동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스와 사건을 관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관찰 패턴에서는 사건 처리자를 관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보통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 처리자만 연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버튼을 눌렀을 때 자바 FX에서는 set on ac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건 처리자를 등록하기도 하는데, add event handl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사건 처리자를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개의 사건 처리자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도 잠깐 이따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리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리자는 하나의 사건만 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사건에 등록되어 있을 때 그 사건 처리자 메소드는 사건 객체를 인자로 받게 되는데, 이때 get sourc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사건 소스가 지금 나를 불렀는지,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측면에서 보면은 요 형태는 우리가 푸시풀 중에 풀에 해당된다. get 소스 자체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 소스를 이용해서 이 handle이라는 메소드를 부른 사건 소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중 사건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 또 어떤 사건 소스에서 발생된 사건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강의 후반부에 MVC 패턴을 살펴볼 건데 이 MVC 패턴에서도 모델과 뷰 간의 관계를 오브저브 패턴으로 많이 구현하기도 합니다. 모델이 변하면 자동적으로 뷰도 바뀌게끔 이 관찰자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하기도